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5화. 대열성 혁잔수는 연왕부에서 80으로 급진한 대접을 받았으니 그는 연왕부에서 상왕 또는 국사로 대접받았다. 특히 연왕의 부인에게 거의 신선으로 여겨졌으니 팔봉의 말에 콩을 바치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연왕의 부인은 머리가 터져 죽어 있었으며 연왕은 그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절한 것인지 누워 있었다. 멀리서 연왕을 보았다면 그냥 죽어있는 듯한 모습처럼도 보였다. 후아, 대단하구나. 나는 전대 강호 무림을 누빌 때도 너와 같은 녀석을 만나지 못했다. 어찌된 것이 너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조차 나는 보기 힘드니 말이다. 나의 벼로 찰리금마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후후후후. 이거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황금과도 같은 짙은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여전히 황금색 금광으로 물들어 있었으니. 하지만 지금부터다. 나의 본 모습을 보일 것이니 말이다. 내가 왜 찰리금마인지 너의 뇌리에 각인시켜주마. 휙휙. 현호봉의 온몸은 황금빛과 붉은 노을빛과도 같은 불길이 그의 몸을 덮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이 불이 그의 옷과 그의 신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길을 뒤집어 쓴 모양새였다. 금왕 출전. 휙. 팡. 현호봉의 기세가 수배나 올랐는데 그의 한 발을 디딤과 동시에 무영의 기세가 주변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갔다. 펄럭 펄럭 퍼퍼퍼퍼퍼퍼퍼 펄럭. 현호봉의 몸이 불어난 것인지 그의 내가질력으로 그의 도복이 펄럭거려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의 주변으로 공기가 요동쳤으며 또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까지 동반하였다. 그래.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사라질 때 덜 억울하겠지. 내가 가진 최고의 절해를 쏟아 놓도록 해라. 이건의 말에 더욱더 자극되었는지 대열성 혁잔수는 본노를 극렬하게 폭발시켰다. 그런데 그의 몸에서 짙은 혈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혁잔수 혈호봉이 몸을 덮고 그의 신용은 연기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퍽퍽 휙 타타타타타타 휙익 슈슈슈슈. 폭강성인 대열성 혁잔수는 혈색 온물을 뚫고 달려오다가 하늘로 비상했다. 그리고 떨어져 내리며 언제 들고 있었는지 내기로 만들어낸 정말 거대한 기도로 일도양단 이건을 쪼개려 하였다. 하지만 허허, 이럴 수가. 이건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떨어져 내린 현호봉의 거대한 돌을 손으로 잡았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이건에게 오직 한 수로 마무리했던 현호봉은 그냥 시간이 멈춘 듯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이건의 육신을 두 조각 내려 하여 안간힘을 다하였고 이건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이제 소멸할 시간이다. 여의 대마 멸. 스스스스스스스스 부스스. 현호봉은 운해육존으로 두 시대를 풍미한 절대강자였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무명소졸과 같은 모양새였으니 그의 몸은 거대한 붉은색 돌로부터 조금씩 재가 되어 흩어져 내렸다. 결국 그의 몸도 서서히 재가 되어 흩어져 내려 티끌 하나 남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거나 공기 중에 날렸다. 휘잉 휘잉. 이때 흩어지는 붉은색 재 가운데 기의 형태로 짙은 붉은색 기광이 구의 형태로 뭉쳐서 성인 머리 하나 크기 같은 것이 이건 앞에 보였으니 바로 폭강성의 정령이었다. 녀석은 역시 폭강성으로 새로운 육체를 찾아 떠나려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후후후후. 대열성 혁잔수 내 녀석이 죽어갈 때 너희 생각을 충분히 읽었다. 내 녀석이 나와 겨루다가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지. 그러나 내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구나. 후후후후. 휙! 펄럭퍽. 이거는 자신의 우수를 펼쳤다. 그리고 인연무공을 일으켜 폭강성의 정령을 빨아들였다. 짙은 암혈 색깔의 기체는
이건의 우수에 잡혀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가 퍽! 이거는 대열성의 정령을 세상에서 소멸시켰다. 바로 이거는 동방제국의 신술로 80 현어봉을 소멸시킨 것이다. 그리고 휘잉 휘잉 싸늘하고 살에 애인 듯한 바람이 불어와 이미 티끌과도 같은 잔여 붉은색 젤을 모두 날려버렸으며 역시 현어봉은 완벽하게 그 흔적조차 소멸하였다. 휴! 이를 보고 있었던 어사대의 부대인은 잠시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심득을 얻은 듯하였다. 이거는 고개를 돌려 어사대의 부대인을 보았고 그의 두 눈은 커다랗게 멈춰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왕야, 이제 일어나시오. 나는 그대가 이미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라, 지금 이거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부대인을 보고 왕야로 지칭하지는 않은 것 같았으니. 쓱, 툭툭툭툭. 홍무제 넷째 아들 주체는 낮잠에서 깨어난 듯이 일어나 기지개를 켠 후 자신의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주체가 일어나 이건을 보며 말했다. 허허, 요즘 백성들은 조녀를 보고도 그렇게 목이 뻣뻣해야 쓰겠나. 연왕의 말에 심득에서 깨어난 어사대의 부대인은 속히 달려가 연왕에게 허리를 조아렸고 타타타타타타타타 척! 연왕은 허리를 조아린 부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건을 쳐다보며 말한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내게 달려와 얘를 피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대는 누구이지? 네, 왕야, 저는 응천부의 어사대 부대인 양소명입니다. 흠칫! 연왕은 어사대란 말을 듣고 양눈썹이 꿈틀거렸다. 연왕의 입장에서 자기 앞에 있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 홍무제 주원장이 보낸 인물이라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저기 계신 분은 오직 1인지상 만인지하에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어사대부이며 어사대부는 오직 황제 앞에서만 예를 취합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분들이 왕야라도 생사의 탈권을 황제께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저 친구가 이 나라의 어사대부란 말인가? 연왕 주체는 의문의 얼굴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의 얼굴은 너무도 어린 청년의 얼굴이요. 또한 비록 약간의 신유를 경험하였다곤 하지만 이건의 풍모가 그냥 백면서생의 모습과도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외모로 보았다면 어사대부보다는 그냥 고관대작의 자제로 보일 뿐이었으며 저벅 이건은 천천히 걸었다. 전혀 서두르지 않았고 비록 주체 앞이라도 그의 보보는 대장부의 보보였고 그의 모습은 천신장과도 같은 당당함이 있었다. 지금 이건의 자태는 제왕의 풍모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허허, 이런, 내가 잘못 보았군. 이 자는 아바마마보다 더 큰 제왕직의 소유자가 아닌가. 연왕의 겉모습은 태연한 자태였으나 그는 내심 크게 놀랐고 이건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모습에 대경했다. 이건의 몸에서 은은한 제왕지기가 압도적으로 주변을 덮었으니 말이다. 저벅. 마침내 이건은 연왕 주체 앞에 섰고 왕야, 혹시 왕야는 내가 왕야에게 예를 취하지 않기에 기분이 상한 것이오? 하지만 나는 어사대부란 자리를 홍무제께 승낙한 이유가 있어. 이는 어떤 인물에게도 절하거나 예를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부탁에 수긍한 것이오. 허허, 이런, 어사대부께서 주체에게 밉보이면 큰일인데. 이건의 말에 연왕 주체는 기막힌 표정이었고 그 옆에서 허리를 조아린 어사대 부대인 양소명의 얼굴에 불안한 나머지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있었다. 나에 대해 의심하는 것 같은데 말이오. 스르렁! 이거는 자신의 요대를 풀었는데 그의 허리띠는 사실 응천부 어사대부에게 허락한 황권의 상징인 금검이었다. 황룡금검이군. 척! 어사대의 부대인은 이건의 손에 들린 금검을 보며 부복하였다. 그리고 어사대 부대인 양소명이 홍무제의 황권을 가진 대리인을 보고 연왕인 주체는 미간에 고립하였다. 그리고 다소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다. 연왕은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것이오? 감히 황제의 대리인에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어? 황룡금검은 애들 장난감인가? 고개를 살짝 올린 부대인 양소명은 연왕 전하, 속히 부복하셔서 금검의 권위 앞에 예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건은 어사대부의 말에 짙은 미소를 지었고 이건을 본 주체는
이놈, 감히 강호 무인인 주제에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인가? 사실 홍무제의 아들 중에 제일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 주체였다. 그는 자신 앞에 3명의 형이 있었지만 형들에게 손톱만큼도 윗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 위에는 아버지 홍무제 외에 없다고 여긴 인물이다. 그러니 지금 이건의 행동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 것인가. 아무튼 연왕 주체는 이건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푸스스스스 하파파파파파파 펄럭. 이건의 옷이 심하게 펄럭였고 이건의 머리칼은 공중으로 솟으며 주변으로 심하게 날렸다. 연왕은 이건의 모습에 기겁했는데 그도 일국의 국왕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곳 금릉을 전복시킬 때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 토곤테무르를 이곳 대도에서 상도로 쫓아버렸다. 그는 물을 아는 왕이었지만 지금 이건의 신이 앞에 오금이 저려왔다. 어찌 이 무지막지한 무력이라니. 푹! 허허, 이런. 평소 오마담으로 하늘을 찔렀던 강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왕이 강호 무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물론 연왕도 제왕직위를 가지고 있는 희대의 군왕이었지만 지금 이건의 뿜어내는 절대직위 앞에서는 그저 그런 존재의 것이었으니 연왕은 지금 스스로 매우 침통했다. 내가 강호 무림의 무부 앞에 무릎을 꿇다니. 슈슈슈슈 스스스스. 이거는 내가 진력의 기세를 거둬들였으며. 이보시오 주체, 그대는 내가 그대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 분한 것이오? 장부는 뜻에 있어 나갈 때가 있으며 들어올 때가 있어. 매사 모든 것에 이렇게 상황을 판단한 후에 행동해도 모든 것이 늦지는 않을 것이오. 그런데 그대는 왜 오직 팔궁법사라는 녀석에게 빠진 왕후의 말과 도연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오? 어사대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이건은 고개를 내려 연왕을 보았고 연왕 주체는 고개를 들어 이건을 보며 말한다. 도연이 왕후를 맺어주지 않았소. 그녀의 말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시오. 물론 그대가 자중하면 기회는 올 것이오.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하시오. 그대의 아비는 늘 주변인을 의심하지. 사실 이 나라가 혹세무민하는 폭광성만 아니라면 나는 주원장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오. 해연 군주만 아니었다면. 하지만 폭광성이 응천부의 구중궁궐까지 병탄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일 때문에 나선 것이오. 그대는 누구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오? 내가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다만 홍무제는 늘 의심이 많고 신하 중에 자신보다 앞서는 인물은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 옹조라고 속 좁은 자요. 대부대인. 이건의 말에 어사대 부대인이 나섰다. 알고 있소. 부대인 나도 알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주체의 폭주를 막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세워지기 전에 박살나서 나라는 또다시 사분오열, 이중원은 5호 16국이 될 것이오. 그러면 원나라가 다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소. 여기 주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오. 허허,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지금 이건의 말은 너무 광화한 말이지 않나. 사실 이건이 무력이 없다면 당장 황제를 능멸한 이유로 능지처참 되어도 수백 번은 되었을 것이니. 아무튼 이건의 말에 어사대 부대인은 더는 자기 말을 이어갈 수 없었으며. 이보시오 주체, 내 말을 명심하시오. 도연이 되었든 추후 그대 옆에 아버지의 책 쌓인 원공이나 원충절이 되었든 그들의 말에 기울이기 전에 백성을 생각하시오. 이 나라 황제나 황제를 꿈꾸는 열왕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단 말이오. 하늘이 점지한 존엄은 없어. 오직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선정하는 황제만 역사가 성분으로 기억할 것이오. 내가 홍무제를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요. 군신들을 끝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였지만 그는 백성에게는 늘 언제나 선정하였으며 그동안 아량과 자비를 베풀었소.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오. 그래서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도와주는 것이오. 아, 역시 어사대부는 비록 황제는 아니지만 진정한 황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사대부의 눈은 붉어졌으며 가슴에 큰 진동이 느껴졌다. 이건의 짧은 말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끙! 주체는 이건의 말에 마음속으로 알았고 마음이 녹아 흐물거렸다. 내 말 명심하시오. 이 세상에 홀로 하늘이 내리는 존엄이란 없소. 일반 백성 모두가 존엄한 것이오. 다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군왕만이 좀 더 하늘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이 될 것이오. 그대는 앞으로 15년이요.
15년간 자중하시오. 그렇다면 하늘이 그대에게 기회를 줄 것이오. 만약에 하늘이 준 기회라면 나는 나서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그대의 책사가 그대를 충동질하면 그대는 저기 있는 그대의 왕호를 보시오. 주체는 두 손을 땅을 짚고 고개를 좌측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이건희 가리킨 주체의 부인이 머리가 터진 상태로 엎어져 있었다. 이를 본 연왕 주체는 마음에 큰 떨림이 덮쳤고 온몸이 부들거렸다. 오직 선정하시오. 그렇다면 하늘은 그대에게 기회를 줄 것이오. 종전 팔공이 말한 하늘이 점지한 존엄이란 단어는 그대의 기억 속에서 지우시오. 그리고 이곳 영경을 이제부터 백성이 살기 좋게 선정하시오. 오직 백성을 섬기시오. 이것이 하늘의 명령이오. 푸르르 쾅 스르르 철퍼덕. 연왕 주체의 머릿속에서 커다란 광음이 들렸고 주체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바닥으로 쓰러져 기절해버렸다. 부대인 황제란 무엇이오? 지역의 분봉왕은 무엇이오? 오직 백성의 아버지여,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여. 백성의 어려움을 보고 스스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자는 자격이 없소. 네. 어사대의 부대인은 이건의 말을 듣고 대답은 하였으나 이건의 말과 이건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이건이 황금빛으로 금광을 바라는 두 눈을 보았으며 비록 그는 현경의 범주에 든 무인이었으나 이건 앞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으니 이건의 두 눈은 금광으로 어두운 태전마당을 밝히고 있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